자, 증시가 한 3주 연속 지금 빅테크, 나스닥, 반도체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들 힘이 좀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조정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슬슬 또 기회인가 하고 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얘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매그니피센트 7, 빅7이 미저러블 7, 그러니까 비참한 M7이 됐다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에 걸릴 정도로 빅7 위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참 한때는 뭐 빅7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했지만 또 이렇게 증시가 돌고 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오르는 주식이 없듯이 또 맨날 떨어지기만 하는 주식도 없고 돌고 도는데 쉬었다 간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뭐 빅테크 다 빠졌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다 빠졌고요. 제가 일부러 고점 하락률도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조정장이나 하락장일 때는 제가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 표를 많이 공유드립니다. 제 카페나 수수의견 채널에 업로드 해드린 이유는 또 조정의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하락률 해가지고 쉽게 생각해서 뭐 10% 빠지면 산다, 뭐 20% 빠지면 산다, 30% 빠지면 산다 이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8%, 10%까지는 아직 안 빠졌는데 10% 넘게 빠지면 사전적 의미의 조정장에 진입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스닥이 들어가진 않았고 S&P 500은 아직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반도체가 많이 빠졌죠. 워낙 많이 올랐던 것도 있었지만 14% 넘게 빠졌습니다. 반도체는 지수의 한 1.5배로 변동성으로 움직여요. 오를 때도 1.5배, 내릴 때도 1.5배. 그러니까 나스닥 1.5배 레버리처럼 움직이는 게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서 이제 알파벳, 테슬라 실적 얘기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에 빅테크 실적 시즌이죠.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렇게 좀 빠지니까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이런 짤을 봤어요.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가 봐요. 저도 캡처본으로 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 짜증나네. 2천만 원 한 번에 다 QQQ 나스닥 ETF에 박았는데 지금 손실 250만 원 넘어가.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이번 아마 최고점 정말 정수리에서 이번에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한 8% 9% 빠진 게 다이거든요. 올해 나스닥이 10% 넘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좀 신기한 게 이제 250만 원을 넘어가려면은 마이너스 10%가 넘어가야 되는데 뭔가 최고점 오브 고점 그 장중 최고점에서 사서 그렇게 계산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가 난다. 진짜 더 매수할 돈도 없는데 QQQ에 물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듯. 이 마음 상황이 저도 당연히 공감은 되는데 짜증이 나죠. 화도 나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다 박는 것도 되게 저는 이제 조급함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참 증시가 무서운 게 이분뿐만 아니라 꼭 이제 조급해서 막 현금을 다 털어 넣으면 그때부터 딱 고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 다 경험하실걸요. 내가 사면 고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하필 내가 마지막 현금까지 다 탈탈 털어가지고 넣으면 고점이지, 약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내가 현금을 100원도 안 남기고 다 2천만 원 털어 넣었다는 자체가 이미 증시가 과열이었고 단기 고점 징조겠죠. 지나고 나서 하는 소리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심리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증시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에서 10% 정도 빠지는 거는 1년에 진짜 최소 한두 번 이상은 꾸준히 발생합니다. 그냥 진짜 여름이 오듯이 한 번씩 오는 건데 너무 이렇게 짜증내시거나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 뭐 레버리지에 박으신 것도 아니고 손실 다 만회되실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급함만 좀 버리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이런 또 짤이 나오죠. 나스닥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점점 생기는데, 주식이 그렇게 쉬웠으면 진짜 다 갑부되고 부자 됐겠죠. 피터 린치 형님이 또 이런 말 하셨죠.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이런 거 꼭 조정장 하락장을 한번 겪어보면서 오만한 생각이 싹 또 떨어져 나가죠. 제발 본전만 와주세요. 다시는 몰빵 안 치겠습니다. 제발요. 이러면서 막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장세가 찾아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이 짤이 보여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제가 참고로 이거 제가 저장해놓고 항상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조정장 올 때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5% 정도의 하락은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오는 거고요. 10% 하락은 올해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조정장 무섭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아직 조정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10% 하락은 미국 증시에 찾아온 적도 없었고요. 1년에 평균 1.1번,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찾아온다. 그러니까 올해 8, 9월, 10월 중에 대선 앞두고 변동성 확대되면서 10% 이상 빠지면 막 세상이 뭐 떠나갈 것처럼 공포를 줄 수 있지만 한두 번은 오는 장이다. 예적금이 아닌 이상은 손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기다리면 또 다시 오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저장해놓고 조정장 올 때마다 열어보셔도 좋고, 저도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그분의 사례도 있지만, 당장 다음 달에 써야 될 돈을 갖고 주식 투자하면 마음 급해지는 건 본인이고 손실 볼 확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투자하면 할수록 저도 느끼는 것 같아요. 여윳돈이 어딨냐 하실 수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좀 인내심 있고 당장 급하게 마음 먹지 않는 그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주식 손실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 자료도 제가 저장하고 조정장 올 때마다 한 번씩 보여드립니다. 미국 주식을 보유기간에 따라서 손실 확률을
보여준 건데요. 하루 들고 있다 팔면 이제 손실 볼 확률이 무려 46%. 당연하겠죠. 거의 반반이겠죠. 벌 수도 있고 이게 손실 볼 수도 있고 거의 반반인데 당연히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식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 볼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통계상의 자료입니다. 미국 주식에 한해서입니다. 또 이제 태클 거시는 분도 있겠죠.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손실이 더 커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써놨습니다. 미국 주식은입니다. 미국 주식은 제가 또 한국 주식 손해보신 분들 많이 또 사례를 봐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장투할수록 손실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통계적으로 증빙이 된다. 정말 그렇게 되고 제가 느끼는 거는 주식시장은 정말 수시로 한 번씩 인내심 그리고 확신 테스트를 실시하는 테스트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벌써 마음 급하신 분들은 막 손절해야 되나요? 주식 괜히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역시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그 주식이나 시장에 확신이 있는지 그냥 남들이 미국 주식 좋다 그래서 한번 따라 사봤는데 빠지면 이제 열받는 거죠. 내가 괜히 했다. 그냥 국내 주식이나 할 걸. 내가 뭐 한다고 미국 주식 뭐 알지도 못하는 거 시작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탓하기 시작하고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뭐 그렇게 본격적인 하락장까지는 아닌데 이제 하락장 커지면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그래서 미리 한번 보여드렸고 좀 인내심을 가지자.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좀 천천히 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천천히 하시면 오히려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크 관리하면서. 자, 그래서 돌아와서 자 일단 주식시장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일단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일단 7월도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7월 결산을 해보면요. 올해 상반기랑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좋았던 주식은 지금 죽쓰고 있고 상반기에 부진했던 주식은 하반기에 좀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상반기 좋았던 빅테크 중에서 거의 다 마이너스죠. 상반기에 부진했던 애플, 테슬라만 반등, 거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로 보셔도 7월 한 달간 애플, 테슬라만 상승이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지금 다른 주식 대부분 AI 주도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7월 달에 계좌가 왜 이렇게 너무 안 좋아요. 나 지금 진짜 수익률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좀 AI, 반도체, 나스닥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고 7월 달에 계좌가 오히려 전 좀 괜찮은데요 하신 분들은 배당주, 다우지수, 중소형주 뭐 이런 가치주라고 불리는 주식에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일 수 있겠습니다. 배분이 돼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조정 별로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계좌를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알파벳하고 테슬라가 먼저 실적 스타트를 끊었는데 잠깐 그래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파벳이 일단은 지금 AI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당장 돈 못 벌더라도 AI 투자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월가나 우리 투자자들은 AI로 언제 돈 벌 거냐가 제일 관심사인데 대놓고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걸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것도 있고요.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딱히 나무랄 건 없었는데 이제 이런 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죠.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기대감이 컸던 만큼. 그래서 왼쪽 자료 보시면 알파벳의 이 투자 금액인데요. 이거 대부분 데이터 센터, AI 시설에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데 전년 대비 91%나 돈을 더 들여가지고 투자하고 있는데 당장 돈을 못 번다고 하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실망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헤드라인에 보니까 돈 먹는 하마 된 AI.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걸 몰랐던 건 아닌데 언제 돈 벌어다 주냐 이거죠. 그래서 구글의 CEO가 AI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다. 덜 투자해서 도태되는 것보다는 과잉 투자해서라도 지금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겠죠. 한번 밀리면 끝이니까 지금 완전 쩐의 전쟁이 진행 중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알파벳 이번에 실적 잘 나왔는데 이게 빨간 그래프가 영업이익률, 마진율이거든요. 마진율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 깎아 먹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AI에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다음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세도 성장 곡선을 꾸준히 그리다가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먹거리도 둔화되고 마진도 둔화되고 근데 비용은 더 증가된다고 하니까 이제 월가가 숫자로 봤을 때 좀 당장 안 좋으니까 조정 핑계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빅테크나 AI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빠지는 조정 핑계로 작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픈 AI나 유명 AI 기업들도 다 당연히 적자겠죠. 당장 돈 못 벌겠죠. 그러니까 이제 월가가 괜히 손실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는 모습이었고 저는 이제 걱정할 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본업도 좀 둔화된다는 시그널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노란색 그래프가 유튜브거든요. 유튜브 성장세도 처음으로 꺾였고 구글이 본업이 검색입니다. AI는 아직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AI 수익은 본격적으로 아직 숫자로 안 찍히기 때문에 구글 검색 광고 이쪽이 잘 돼야 되는데 광고 쪽이 꺾였습니다. 처음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꺾여가지고 역시 이제 기술주 이제 고점 찍고 좀 성장세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폭락이 아니라 성장 시원하게 했었는데 이번 2022년 바닥 찍고 올라가던 장세에서 처음으로 좀 성장성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성장주는 성장이 멈추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조정 핑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AI 수익화도 좀 늦어진다고 하고 인내심을 가지라고 하고
공격적인 투자 때문에 비용도 증가한다고 하고, 심지어 지금 알파벳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구글의 경쟁사인 챗 GPT, 오픈 AI 챗 GPT가 이제 검색 서비스 출시한다. 서치 GPT 이거 이제 베타 테스트 실시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애플이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본업인 광고도 뭔가 안 되니까 야, 경기도 좀 안 좋아지고. 알파벳이 참고로 경기 민감주입니다. 광고업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야 광고도 많이 하고요. 광고주들이 돈이 있어야 광고를 태우고, 그 돈이나 예산은 경기가 좋아져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거라는 생각으로 광고도 태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알파벳이 경기 민감주의 하나인데 본업도 둔화될 것 같다. 지금 미국도 경제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겠습니다. 그렇죠? 4종이나 겹쳐가지고 알파벳 주가가 이번 주 많이 빠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쉬었다가 갈 뿐이지 알파벳이 이제 뭐 AI 거품이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알파벳도 인내심을 가지라 그랬는데 하필 테슬라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다 지금 조금씩 이제 뒤로 밀리는 부분입니다. 테슬라도 기대했던 먹거리, 신사업 먹거리 로보택시도 결국은 8월이 아니고 10월 10일로 일정이 연기가 됐고요. 또 다른 휴머노이드용 로봇도 결국은 사실상 1년이 연기됐습니다. 원래는 늦어도 내년 중에는 대량 양산 기대된다 했는데 이제 2026년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도 열받아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주식을 팔아라 얘기했죠. 지금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하도 월가에서 쪼니까 숫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 해결 못할 거라 생각한다면 주식을 팔아라. 나는 찐팬들하고만, 나의 이 자율주행 사업을 믿어주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가고 싶다. 믿음이 없으면 주식 팔아라. 이 말을 직접 했죠. 얼마나 약간 스트레스 받았는지가 좀 느껴지는 발언이었습니다. 하도 주주분들이 물어봤겠죠. 실적 턴어라운드 언제 하냐, 뭐 이런 거 저가 모델 로보택시 언제 하냐 말했는데 다 필요 없고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전부다. 약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연기가 되니까, 모든 일정들이 연기되니까. 일단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바닥치고 좀 올라올 준비하고 있고, 마진도 올라오고 있고, 매출도 일단은 역성장을 멈추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던 건 멈추고 일단은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최악은 지나고 있는데 이제 언제 본격적으로 다음 성장 구간에 접어드냐는 아직은 이제 퀘스천 마크인 거죠. 그래서 언제 다음 먹거리 보여주는데 했는데 이제 머스크가 좀만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렇게 되니까 제가 댓글도 보니까 이제 계속 말로만 입 털면서 연기한다. 또 테슬라 머스크 뭐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또 비판 반응이 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정은 밀렸지만 실적 본업도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더 많이 떨어질 룸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역시 기대감이 계속 될 수 있다. 조금 밀려서 저도 아쉽긴 한데요. 로보택시 행사도 8월에서 10월로 연기됐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제가 25년 말 소개해놨었는데 26년으로 갈 것 같고, 이제 계속 연기되는 거죠. 참 이게 신규 먹거리라는 게 또, 그리고 가벼운 것들도 아니고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것들이 쉬운 일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씩 계속 연기되면서 기대와 실망에 주가가 많이 급변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으로 갈수록 테슬라는 조금 더 긍정적 얘기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게 보는 주식이어가지고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알파벳하고 테슬라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는데 좀 아쉽게 됐죠. 그래서 걱정도 많이 늘어났는데, 돌아오는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이 잘해주면은 또 다시 반등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빅테크도 실적 잘 나오면 막 급등하는 거 아시죠? 급등 급락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플 무거운 주식도 뭐 5% 6% 급등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쪽에서 잘 해주면 역시 빅세븐이다 이러면서 또 AI주 같이 잘 나올 수 있고, 역시 대미는 엔비디아가 장식하겠죠. 8월 말 요게 이제 엔비디아에 따라서 9월 달에 이제 증시가 밑으로 가냐 위로 가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시즌이 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빅테크 실적이 이번처럼 그냥 알파벳이나 테슬라처럼 서프라이즈가 안 나와주면은 아쉽지만 대형주 조정을 받거나 계속 횡보하는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8월 이제 시작인데 휴가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벌써 제 구독자분들 댓글에 뭐 휴가 왔습니다 뭐 이러신 분들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월가도 휴가 시즌입니다. 거래가 없어요. 이제 8월부터는 비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뉴스도 안 나오고, 8월은 원래 재미없어서 이렇게 지금 횡보하다가 9월, 10월 공포를 주는 구간이죠. 꼭 10월, 9월에 뭐가 터집니다. 꼭 뭐가 터져서 막 증시가 망할 것처럼 겁을 주고 개미 다 털고 심약한 개미들 다 털고 올라가는 게 이제 증시의 사이클이었는데, 계절적 요인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도 딱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트럼프가 되느니 해리스가 되느니 뭐 막 서로 이제 대선 앞두고 난리 나겠죠. 그랬다가 이제 올라갈 텐데 요 구간만 잘 좀 견뎌내면, 그러니까 좀 당분간은
변동성 크고 재미없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긴 합니다. 8월 비수기 횡보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다가 9월 10월에 좀 조정. 그래서 현금 비중 없으신 분들은 조금 적당히 늘려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 같은데 타이밍 재긴 어려우니까 막 전략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는 좀 같이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변동성 지수도 이제 미국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번 주는 일본, 유럽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8, 9, 10월에는 무리한 매매, 레버리지, 몰빵 투자 이런 거는 잘못하시면 올해 상반기에 벌어놓으셨던 거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빅테크나 AI나 이런 걸로 잘 벌어두신 수익 괜히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방향성 매매, 나스닥에 쇼치겠습니다. 인버스 레버리지에 제가 몰빵해 보겠습니다 이랬다가 괜히 방향 잘못하면 진짜 계좌 녹아내리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차라리 그냥 현금 들고 그냥 관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4개가 있는데 S&P 500과 나스닥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올해 20%까지 수익이 올라갔던 나스닥은 13%까지 좀 가파르게 내려왔죠. 그래프 보이시죠? 빨간 그래프 내려온 거 보이시죠? 검은색도 내려왔고 그 사이에 확실히 돈이 빠져나와가지고 러셀과 다우, 중소형주인 러셀 2000, 러셀 지수에 파란색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키 맞추기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순환매, 로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많이 올랐던 애들이 쉬고 못 올랐던 애들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할 것도 없죠. 키 맞추기 장세. 그래서 톱니는 이번 주에 또 나와가지고 8월은 좀 증시가 빅테크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좀 노잼일 것 같고 대형주는 플랫하게 그냥 횡보 오르락내리락 조금 박스권에 있을 것 같고 과열 좀 시키면서 옆으로 가다가 가는 동안에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돈들이 중소형주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주장을 올해 내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들 많이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톱니의 주장에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올해 주장하시는 애널리스트 분 중에는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범주에 들어오지 않나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도 접어들면서 중소형주가 유리하고 톱니도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높게 보더라고요. 그래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규제 완화가 되고 규제 완화가 되면 빅테크가 M&A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빅테크의 기업 인수 합병을 계속 막았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인수한다 그러면 태클 걸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타트업 인수한다 그러면 너 인수하지 마. 반독점법이야 이러고 구글이 인수한다 그래도 너 반독점법에 위배되잖아 라면서 막 그 빅테크 때리기에 집중했던 게 바이든이었는데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적인 인물이어가지고 M&A 그러니까 인수 합병이 다시 활발하게 되면 다시 빅테크가 중소형 기업들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중소형주가 또 주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이 AI 스타트업을 인수한다 라고 하면 다른 AI 스타트업들도 다 들썩썩 할 수 있고 중소형주도 들썩썩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올해 하반기 중소형주가 좀 더 키 맞추기 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소형주 투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위기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중소형주나 다우지수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번 조정장에 숨고르기 기간에 S&P 500 나스닥을 매수하시면 되겠죠. 조정 좀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9월, 10월 좀 변동성 확대되는 시나리오라서 저도 약간 추가 매수는 좀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매도는 딱히 지금 안 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냥 추가 매수도 좀 이따 하려고 그러고 매도도 굳이 이렇게 안 하고 현금 비중 가지고 약간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그냥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일단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져가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7 추가 매수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꾸준히 고점 대비 하락률 표 공유 드릴 테니까 많이 빠졌다 싶으시면은 추가 매수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하락은 자주 오지 않는 기회죠. 올라갈 땐 또 무섭게 올라가는 게 빅테크 나스닥이기 때문에 우량주 저가 매수, 시장지수 저가 매수. 아까 구독자 한 분도 말씀 주셨는데 연금 계좌나 절세 계좌 제가 조정장이 심하게 오거나 하락장 심하게 올 때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때 그때 연금 계좌 얘기를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죠. 제가 연금 계좌 얘기를 하는 것도. 왜냐면 저는 그때 연금 계좌를 열어가지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번 9월 10월에나 이럴 때 나스닥이 10% 이상 빠진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올해 절세 한도만큼 계좌를 열어가지고 국내에 상장된 ETF 있습니다. 절세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예를 들어 타이거 S&P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중에 표 공유 드릴 건데 그런 것들 담으시면 절세도 되고 좋습니다. 어차피 사실 거니까 기본 계좌 말고도 연금 계좌, 절세 계좌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하락장 세게 올 때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돌아오는 주는 빅테크 실적 메인 구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그리고 8월 말에 엔비디아까지 아직 줄줄이 남아가지고 요거에 따라서 나스닥 단기 방향성 나올 것 같고 7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파월이 이제 어떻게 말하냐는데 크게 이변은 없을 것 같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것 같고 일본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얘기에선 뺐는데 나중에 조금 더 여기 윤곽이 나오면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 돈이 전 세계에서 빠져서 일본으로 돌아간다 이제 N 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어려운 말을 하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고, 일단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고, 금요일 날 실업률 나오는데 실업률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침체 걱정을 시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본격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2년 급격했던 금리 인상 이후에 가장 큰 금융시장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오곤 하는데요.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다가오는데 어떤 주식에 어떻게 얼마만큼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올해 출시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특히 유리한지, 또 제 실제 투자 사례를 담아서 금리 인하할 때, 금리가 하락 사이클이 다가올 때 어떤 주식들을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확대하는지, 어떤 주식들을 반대로 축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담아놓고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와 방법을 제 강의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도 이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투자가 아니라, 또 일회성에 그치는 투자법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오래오래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노하우들로만 제 강의에 담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댓글 더보기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